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 주식 매도로 논란이 됐던 유영준 카카오 대표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영준 대표는 지난 12월에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했던 자기 주식 23만 주를 시간에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주가는 20만 4천 원 정도로 매도를 해서 총 매각 금액은 469억 원에 달합니다. 유영준 대표와 함께 카카오페이의 대표로 내정됐던 신원근 부사장 등 경영진 8명도 같은 방식으로 44만 주를 매도해 전체 총 9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기업 공개를 이끌었던 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다 보니까 굉장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물론 이 주식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사실 기업 상장을 통해서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던 그 경영진들이 상장을 하자마자 주식을 팔면서 정말 그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었던 것인가라는 좀 회의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는 약 9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 상장을 하면서 이른바 더블이 나면서 18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후 24만 8천 원까지 주가를 상승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영준 대표가 주식을 팔았던 10일, 지난해 10일 종가가 19만 6천 원이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져서 현재는 약 15만 원 선까지 빠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카카오페이는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주식입니다. 이게 적자 회사인데 어떤 금융 플랫폼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 사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지 개인 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자들이 얼마나 거기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자들의 주식 매도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정말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심지어 그 전면 균등 배정 그리고 국민주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그런 기업이라 실망감이 더 큽니다. 여기에 이제 회사를 이끌던 대표이사가 주식을 팔고 주가는 무려 25%나 하락을 했고 시가총액 순위는 12위권에서 20위권까지 밀려났습니다. 사실 카카오페이는 상장하기 전부터 2대 주주인 알리페이 주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알리페이 주식이 그 공모 이후에 38%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알리페이가 주식을 팔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 그래서 이른바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는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자다. 그래서 단기에 지분 매각은 없을 것으로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히려 알리페이, 중국의 알리페이가 아니라 경영진이 주식을 팔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유영준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옮기면서 신원근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신규 내정이 됐는데 이들은 이제 임기 2년 동안은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었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영준 대표 같은 경우는 사의를 표명을 한 거에 된 건데 사실 유 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이유로는 이제 모회사인 카카오 대표로 옮기기 때문에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은 이런 문제는 자회사 상장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모회사 대주주와 모회사 소액주주, 자회사 대주주와 자회사 소액주주 그리고 경영진과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보면 동시상장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유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남은 스톡옵션 48만 주, 아직 48만 주의 스톡옵션이 남았는데 이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영준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의 대표가 됐으니까 이해상충이 있었다 치지만 그러면 부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내정된 신원근 대표는 왜 팔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명이 안 돼요. 오히려 부사장에서 대표이사가 됐는데 그런데 주식을 팔았다? 그거는 유영준 대표하고 좀 입장이 다른데 이 매각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페이 측은 개인적인 이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개인적인 이유로 굉장히 많은 경영진들이 동시에 매도를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자기 주식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했다. 그리고 혹시 자기네가 보더라도 카카오페이가 고평가가 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원근 대표 같은 경우는 남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하고 남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은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시상장은 이해상충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토론회에서 한 전문가께서는 이해상충이라는 거는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동시상장의 경우에는 이런 이해상충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 우리나라에선 동시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해상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주주에게 유리한 이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특별히 논란이 되지 않았고 그거는 일방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어떤 발언권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주주들의 비중이 커졌고 그리고 그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이슈가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같이 드려보려고 하는데 12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SEC가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내부자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자기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는 미리 그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내가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팔겠다라는 것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 12월에 규정 개정이 되면서 SEC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훨씬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상장사 임원들은 보유 주식을 거래할 때 이를 공개하고 계획 채택과 거래일 사이에 120일 기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120일 전에 내가 주식을 팔 거고 어느 정도 규모 팔 거고 언제까지 팔 거다라는 것을 공시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 계획을 너무 빈번하게 잡아서 내가 이제 계속적으로 파는 것들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또 기업이 자사주 매입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기업이 자사주 매입 거래를 해서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서도 30일 동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규제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강하면서 원래 그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은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를 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주식에서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미리 매도를 해서 손실을 회피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면 사후에 굉장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대한 제도들도 같이 있는 건데요. 일단 미국에서 내부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를 할 때는 금융당국에 계획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부자들은 신고를 해야 되고 특히 1% 이상 보유 주식을 팔 때는 증권신고서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증권신고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다른 투자자들, 그 내부자가 아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내부자들이 자신들이 거래를 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내부자들이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일단 조사당국이 조사를 해버립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 있었는지 미공개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투명하게 내부자 정보 없이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미리 사전에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내가 내부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팔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사전에 내가 매도 계획을 밝혀버리면 이 정보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투명하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주식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들을 자기가 먼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 내부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매도를 하더라도 진짜 이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건지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가 있는데 이게 뭐 진짜 이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 결과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공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았다고 한다면 내부자가 정말 미공개 정보를 인지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식을 거래했는지 정말 그 목적 자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내부자 거래의 목적이 미공개 정보에 기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일단 폭넓게 해석을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면책을 하려면은 미리 이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자기가 사전 거래 계획을 제출을 했다면 내가 뭐 살 거다 팔 거다 이런 거를 미리 제출을 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 매매 시점에 미공개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공개 정보가 발생한 시점하고 내가 이거를 매도 계획을 내출한 시점이 다르지 않냐. 나는 계획대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본인이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그 내부자의 주식 거래는 시장 정보에 굉장한 혼란을 줍니다. 이게 내가 내부자가 주식을 사거나 팔았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내부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전세금을 올려주려고 판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내부자들이 산다 그러면 뭐가 있나? 라고 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내부자 매도죠. 내부자 매도가 생기면 우리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무슨 악재가 있으니까 파는 게 아닐까? 뭐 그 사람은 자기가 뭐 애 유학을 보내야 돼요, 뭐 전세금을 내야 돼요, 뭐 집을 사는데 중도금을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신뢰라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가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고리, 이게 뭐 돈이 됐든 아니면 공시 서류가 됐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보를 줌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선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물적 분할 이슈, 물론 이것도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하긴 했지만 이런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윤석열 후보 쪽 공약을 또 보게 되면은 대주주 주식 매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안 들어 있는데 이게 큰 틀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 주식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는 거는 이제 차분하게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매도에 대한 사전 계획을 이렇게 공시하는 거는 전 필요한 제도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오해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각을 하려면 사전 계약을 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진짜 그런 문제 없이 제출을 하는 겁니다 라고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설사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주식을 매각하려고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거보다 차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정보의 우위에 있는 내부자가 내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진정성, 그리고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정보를 가진 사람은 일종의 족쇄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줘야 시장에서 오히려 그거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게 그 기업 사냥꾼들이 뭔가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가지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사실 뭐 되게 주가에 대해서 뭐 호재성 공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호재성 보도자료를 뿌려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 어떤 가짜 보도자료 사건처럼 이게 기업이 발표한 보도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여기에 대한 보도자료 비슷하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와서 그래서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도 부사장님이 그냥 주식을 팔아버렸잖아요. 이렇게 주가를 띄워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테마주 같은 경우에 정말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올랐을 때 정말 거기서 그냥 대주주가 주식을 던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피해를 보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려면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 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때쯤부터 팔 겁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도 그렇게 해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하고서 이게 사실 허용된 시세 조정,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 조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탁을 해서 다른 사람의 주식을 사게 하고 기간을 넓게 잡아서 최대한 어떤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 공시를 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 같은 경우도 어떤 시장 혼란을 줄이고 어떤 그 내부자 정보 이용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전 계획에 대한 공시 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관련해서 좀 내용들이 전해지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페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표이사,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해상충 문제,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상충이 발생하게끔 만들었던 동시상장, 그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이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주주가,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이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불법성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제도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